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보여줘. 화보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이죠. 네. 땀도 많이 나고.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날씨가.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컨텐츠는 선크림입니다. 네. 예. 선크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무조건 선크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피부가 타는 것도 막아야 되고 화상도 우리가 타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겨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선크림에 대해서 좀 상세히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월 평균 자외선 지수를 0에서부터 한 10까지 정도로 본다고 치면 한 1월부터 한 4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철이죠. 그렇죠. 네, 가을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한 1에서 한 5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의 자외선 지수 정도인데 요 정도면은 한 2~3시간 노출되면은 이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하고요. 한 4월 말에서 한 9월 말, 한 10월 초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보통 지수인 한 6 정도를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한 8, 9까지 이렇게 이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딱 요 계절 6월에서 7월 네. 정도가 가장 굉장히 높은 지금 자외선 높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예. 지수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꼭 그 자외선 차단제를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바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인데 태양이 발생하는 자외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외선을 분류하는 한 3가지 정도는 UVA, B, C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U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깊은 층까지 침투해가지고 이제 피부 내부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 종류고요. 그리고 UVB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서 이제 영향을 줘서 자외선 노출로 인한 홍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탄다고 하죠.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런 피부를 타게 만드는 그런 자외선이고 UVC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대기권에서 이제 흡수가 되지만 이제 인공 자외선 기기나 저희가 뭐 이렇게 살균을 하는 살균 기기, 자외선 살균 기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피부 암을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이 UVC입니다. 그리고 선크림의 화장품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앞에 영문 단어와 숫자가 네.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플러스로 표기를 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SPF, 숫자는 1에서부터 50까지. 네. 예, 그럼 요거는 뭘 설명을 하는 걸까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자외선 차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수치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높은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SPF나 그리고 PA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반복해서 좀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UVB는 피부에 화상을 입는 자외선이라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UVA는 이제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가지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가지를 다르게 표기를 하는 거는 이제 SPF와 PA의 다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PF 지수 같은 경우에는 UVB,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부를 화상을 입게 만들거나 아니면 피부를 태우는 그런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SPF 지수고, 그리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UVA를 막아주는 지수가 PA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 일반적으로 보통 15, 그다음 30, 50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SPF 15 정도라고 보시면은 일광적인 이제 일광 노출에 적합한 정도고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93.3%의 차단율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벼운 정도의 자외선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SPF 15 정도의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SPF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좀 표준적인 그렇죠.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는 일상적인 야외 활동이 좀 이제 긴 시간 동안 일광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라주시면 좋고,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외선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금방 타시거나 금방 이제 예민해져서 빨개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SPF 50 플러스 정도까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시면 웬만해선 이제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네,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객사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선크림 제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눈시름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가루 하고. 날림도 없어야 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발림감 쪽에서도 좀 산뜻하게 그쵸. 가볍게 부드럽게 발리고 예. 가볍게 발리고 막 이렇게 바른 것 같이 남아있지 않고. 맞아요.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죠. 만약에 이제 SPF 15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모든 조건을 잘 맞춰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15에서 30 정도는. 그렇죠. 예. 네. 근데 SPF 50은 또 그게 좀 쉽진 않죠. 그렇죠. 제형이 굉장히 이제 높은 차단 지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형이 조금은 이제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뒤쪽에 또 저희가 유기자차, 또 무기자차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SPF 그래프를 보면은 자외선 차단율이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SPF 한 15 정도가 아까 93.3%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PF 30이 한 96.6%. 사실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보다는 조금 낮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15에서 30을 고민을 하고 30에서 50 플러스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한 3%씩 나요. 그래서 한 15랑 30이 한 3%, 그리고 30이랑 50이 한 3에서 한 6% 정도 나는데, 정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그렇게 퍼센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을 시 차단율이 지금 뭐 3%, 6%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30% 이하까지도 차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우리가 권장한 한 500원 정도 동전 크기만큼 바르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꼼꼼히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자외선 A의 차단 등급, 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분류를 좀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좀 분류를 좀 한번 해주시죠. PA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까지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그냥 1 플러스는 이제 차단 효과가 낮음으로 보시면 되고, 2 플러스는 보통, 3 플러스는 높음.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새로 또 신설이 됐죠. 네, 근데 4 플러스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매우 높음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A 차단 지수의 값의 소수점 이하는 그냥 버리고 정수로 표시된 이제 숫자인데요. 그래서 1 플러스는 PA 한 2에서 4 정도를 의미를 하고, 2 플러스는 4에서 8 정도, 그리고 3 플러스는 8에서 16 정도, 그리고 4 플러스는 16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자외선 차단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 기제를 자외선 차단 지수랑 병행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등급으로 네, 표시를 하죠. 맞습니다. 알아보시기 쉽게.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SPF 50에 PA 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 플러스 아니면 4 플러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제품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A,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B 등, 그리고 자외선 종류에 따라서 차단되는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차단 시간이 길어지거나 차단 효과가 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사용량은 어느 정도 이제 한 500원 정도 크기라고 봤을 때, SPF 지수로 가정을 하면은 이제 SPF는 자외선 B죠. SPF 1 정도가 한 15분 정도 동안 자외선 B가 차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PF 20이 한 5시간, 한 300분 정도인 거죠. 분으로 따지면. 그게 한 300분 정도 자외선 B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SPF 40이 한 10시간 정도 자외선 B를 차단시켜줄 수 있고, SPF 50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한 12시간 30분, 한 750분 정도 이상 자외선 B를 차단해줄 수 있습니다. 네, 50 이상은 그러면 SPF 50 플러스라고 표기를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시간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PA도 마찬가지로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인데, 이건 이제 기미랑 주근깨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죠. PA 플러스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보다 자외선을 2배 정도 차단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PA2 플러스는 자외선 A를 4배 정도 차단시켜준다고 보면 되고 3 플러스는 자외선 A를 8배 정도 차단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4 플러스는 자외선 A를 16배 정도 바르지 않은 상태보다 차단시켜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는 높아지는 올라간다, 거죠.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기자차, 그리고 무기자차, 그리고 혼합자차까지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제품이 좀 특성이 있어요.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누를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네. 각각 따로 호출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려요. 그래서 들어온 이제 자외선을 이제 열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로 보시면 되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자외선을 튕겨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준다.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튕겨내준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림감 얘기를 또 해야 되면 발림감은 어떻게 유기자차가 더 좋을까요? 무기자차가 더 좋을까요? 저는 둘을 섞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사실 네. 혼합자차가 또 많이 나왔으니까. 네. 하지만 네. 둘 중에 하나만 따지자고 보면 발림감은 저는 유기자차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일리용으로 출근 시에 가볍게 이제 집안 마실 나가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습 효과가 촉촉하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유기자차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좀 충분한 수분감을 느끼고 싶거나 아니면 좀 화장이 잘 먹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유기자차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리고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야외 활동이 예상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즉각 차단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트러블로 인해서 민감할 때도 차라리 무기자차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주시는 게. 네.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대신 자연스럽게 톤업을 원하실 때도 무기자차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둘을 섞어가지고 둘의 장단점을 섞어서 이제 혼합자차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습과 톤업 효과를 동시에 느끼고 싶을 때 혹은 아니면 평소보다 뭐 심한 자외선이 예상되는 경우에 둘을 섞어가지고 더 이제 지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기자차의 최대의 단점은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발라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무기자차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에센스 제형이다라고 제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톤업 제형이다. 이제 톤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기자차라고 좀 생각하면 맞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유기자차의 대표적인 성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뭐 옥토크릴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요. 무기자차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아실 수도 있으세요. 뭐 징크 옥사이드, 유명하죠. 그리고, 네,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선크림의 제형이나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 또 선크림 하면은 또 이슈화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많이들 그쵸. 가시는데 여행을 가시면은 이게 바다 속에 이 산호초가 있는데 이 산호초가 선크림으로 인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하와이 그쵸. 바다가 하와이 이제 바다가 정말 문제가 지금, 네, 심각하죠. 멸종될 네네네. 만큼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성분을 지금 하와이 정부에서는 금지를 시킨 성분이 맞아요. 있어요. 어떤 성분이죠, 이게? 옥시벤존이랑 그리고 옥티녹세이트 요 두 그렇죠. 가지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자차 화학적 그 자외선 차단제 종류인데 요게 해양 생물의 내분 비계를 이제 손상을 시킨다고 저희 알려져가지고 이제 하와이 정부에서 이걸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산호초도 사실 동물이죠. 촉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활동한 동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크림의 이런 성분들이 거의 백화 현상, 죽어가니까 그쵸. 네네. 선크림을 고르실 때도 네. 유의하셔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노 입자를 그쵸. 쓰지 않고 네네. 논나노 입자를 또 네. 쓰게 돼 있죠. 네. 그 나노 입자하고 논나노 입자를 또 그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죠 이게? 논 나노 입자라고 하면은 이제 선크림 입자가 100 나노미터 이상으로 그 피부와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논 나노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노 입자는 정말 무수히 작은 이제 100 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입자로 모공보다 작아가지고 이제 피부에 흡수돼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라 최근에는 논나노 입자의 그런 선크림 성분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미세 플라스틱, 네. 그다음 나노 입자 네. 이런 것들을 해양 좀 생태계 주의를 해서 네. 사용을 했으면 해양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하면은 이제 딱 결정적인 사진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가 딱 떠요. 네. 결정적인 사진이 그게 그 뭐냐면은 버스 기사 맞아요. 사진이라고 하는 그, 네. 여성분이신데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제 줄곧 햇빛을 보는 그렇죠. 면이 있겠죠. 한쪽으로만 그죠? 받게 되죠. 예, 그러면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가 진행을 네. 되고 또 다른 한쪽은 자연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인 피부는 엄청나게 맞습니다. 주름이나 손상이 심각하겠죠. 예. 그렇죠. 자외선이 일단 진피층까지 투과가 되게 되면은 진피층에 있는 이제 콜라겐이나 특히 콜라겐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외선에. 그리고 엘라스틴 같은 이런 탄력 물질들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주름이랑 그런 피부의 노화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광노화를 치료하는 의약품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증가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피부 내부에서 이런 무너진 콜라겐들을 다시 이렇게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광노화 치료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선크림 꼭, 선크림의 중요성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중요성을 잘 느끼셨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말 맞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내부의 탄력 물질을 정말 다 녹여버리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단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지금 그 양을 적게 바른다면은 정말 의미가 없게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서 여러분께서는 노화를 최대한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